자, 리플 생태계는 커지는데 가격은 왜 이러나? 리플 시장 긴장감 폭발이라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 생태계가 확장이 되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동반돼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리플이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것은 지난번부터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실제로 생태계가 확장이 되었을 때 리플의 네트워크를 활동량이라는 게 이제 증가를 해야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생태계를 쓴다는 것은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리플 네트워크를 되게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MVT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MVT라는 게 네트워크 밸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생태계라고 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이더리움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더리움 생태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레이어 2가 있고 레이어 3가 대표적으로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어 2 안에는 아비트럼이라는 코인이 있고요. 여러 가지 리네아, 폴리곤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코인들이 있게 되고 레이어 3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덱스라는 게 있고요. 덱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래소가 이제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잖아요. 그런 걸 CEX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건 중앙화 거래소이고요. 이건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덱스라고 했을 때는 유니스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NB 생태계 안에서는 팬케이크 스왑이라는 게 있게 되고요. 그래서 덱스에서는 유니스왑이 있고 이제 덱스 어그리게이터 역할에서는 1인치 네트워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각종 생태계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코인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코인들은 대부분 각각의 어찌 보면 처음에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이더리움 계열에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생태계가 커진다는 것은 리플의 네트워크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플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플을 이체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 거래량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제가 5번 거래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5번의 거래량이라는 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 거래량을 우리는 트랜잭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MVT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네트워크 가치, 투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냥 리플의 거래량이, 리플 네트워크에 대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기사처럼 리플의 생태계가 커지는 것도 좋습니다. 커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보시다시피 MVT가 급증을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어때요? 아까 보셨을 때 리플의 MVT 거래량이라는 게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플이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MVT까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가격이 한 차례 또 급등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MVT 수준으로 보셨을 때 어떤가요? 이렇게 MVT가 급증했던 적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지난 7월 달에 그리고 2024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 근데 보시게 되시면 리플이 항상 크게 급등했던 시기들 이런 급등했던 시기들에만 이런 식으로 MVT가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바닥 구간을 횡보하고 있지만 이 MVT가 계속 유지가 되면 될수록 리플은 한 차례 더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리플은 아직까지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돈의 흐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코인 시장이 많이 지지부진하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위험자산 시장이지만서도 어쨌든 코인 시장의 자금들은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반면에 코인은 개판 5분 전이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코인은 대부분 거래의 90% 이상이 어떤 걸로 이어지게 되죠? 저는 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테더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긴 하지만서도 테더는 달러와 패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결국 달러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면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달러 보유 비중이 높아져야 돼요. 그렇죠.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됐죠? 계속 폭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주된 이유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급등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코인들이 급등을 하고, 그리고 리플이 급등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세나요? 아니면 미국 증시가 세나요? 국내 증시가 엄청나게 센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자금들이 많이 이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 세계 돈들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다가 이탈을 하게 됨으로써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신흥국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코인이 이전처럼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시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돈들이 신흥국 우리나라로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상승장, 어떻게 보면 다음 상승장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증시에 있던 돈들이 미국 증시로 움직이겠죠. 달러를 매입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국장이라는 것도 이 지금처럼 급등하는 시기가 정말 거의 몇 년에 한 번꼴로 있을 정도로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가 국장은 특이 케이스인 부분들이고 돈들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돈의 흐름을 볼 때 결국에는 전 세계 안에서 봐야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로 쏠리고 있는 것이고 이 돈들이 돌고 돌아서 또 미국으로 흘러가면 암호화폐 시장이 또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신 부분들도 이해하고 시장이 이전처럼 급등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번에 급등은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우리는 그때 어느 정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는 흐름은 계속 돌고 도는 부분들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호황기가 분명히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투자를 하시더라도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처지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제가 자주 보는 지표만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자주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들 파동을 많이 봅니다. 뭐 이거는 기존의 구독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보시면 이건 리얼라이즈 캡 호드 파동, 밑에 보시면 이제 기간별로 나올 거예요. 색깔별로 해서. 자, 이거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장기 고래들이 장기적으로 매집해왔던 고래들의 흐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걸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래들이 대량으로 매집을 할 때, 그죠?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는 대량으로 매집을 합니다. 대량으로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현재 고래들이 많이 매집을 했구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이 물량이 보유 물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급등을 할 때 물량이 많이 빠지죠. 또 급등을 하니까 물량 다 털어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리플 보시면 어떤가요? 적죠?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이 정도 물량 모아갔으면요, 이전의 상승장처럼 크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그대로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리플을 투자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어쨌든 리플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차례 급등하고 나서부터는 어떻나요? 저점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높여져 가고 있는 게 보이신가요? 결국에는 저점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폭이라는 게 지금 다른 코인들 보게 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저점이 계속 갱신됩니다. 하지만 리플은 어떻죠? 시간이 걸려도 어쨌든 몇 년이 지나든 간에 저점은 조금씩 계속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또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이제 나중에 호들 파동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서 물량이 매집이 되었을 때 그때 신규 진입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구독자방 말씀을 해주시고, 구독자방에서는 단타, 코인 단타뿐만 아니라 주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수익 조금이라도 챙겨드리기 위해서 단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구독자방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죠?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이 정도 물량 모아갔으면요, 이전의 상승장처럼 크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그대로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리플을 투자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어쨌든 리플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차례 급등하고 나서부터는 어떻나요? 저점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높여져 가고 있는 게 보이신가요? 결국에는 저점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폭이라는 게 지금 다른 코인들 보게 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저점이 계속 갱신됩니다. 하지만 리플은 어떻죠? 시간이 걸려도 어쨌든 몇 년이 지나든 간에 저점은 조금씩 계속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또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이제 나중에 호들 파동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서 물량이 매집이 되었을 때 그때 신규 진입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구독자방 말씀을 해주시고, 구독자방에서는 단타, 코인 단타뿐만 아니라 주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수익 조금이라도 챙겨드리기 위해서 단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구독자방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